모낭염과 관련된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전 질문글에 클렌징 티슈로 가볍게 피부를 닦아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죠. 클렌징 방법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세안을 하고 나서 면도를 하고 물티슈로 면도 부위를 닦아냈거든요. 그런데도 모낭염이 났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클렌징 티슈보다는 물티슈가 조금 더 자극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클렌징 티슈로 안 닦고 물티슈로 닦아서 모낭염이 난 걸까요? 라고 일단 질문을 한번 해주셨고, 진짜 모낭염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세안을 못하면 클렌징 티슈라도 닦아내면 안 될까요? 그러면 세안한 효과와 같나요? 라고 또 질문을 남겨주셨고, 이제 클렌징에 대한 질문 남겨주셨죠. 그리고 모낭염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셔서, 아래 사진은 제 피부 사진인데요, 모낭염 때문에 면도를 못했어요. 모낭염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모낭염 맞죠? 아무리 봐도 모낭염인데요 라고 하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번 질문을 보면 클렌징 티슈로 닦아도 물티슈로 닦은 것처럼 똑같이 자극은 유발돼서 모낭염처럼 보이는 이제 염증이 유발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는데, 피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물티슈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닦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찰이 발생합니다. 네, 마찰이 발생해서, 이 마찰은 무엇이죠? 자극이거든요. 이 자극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염증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도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클렌징 티슈 사용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클렌징 티슈도 패스하고 물티슈도 패스하는 방법으로 모낭염이 나지 않도록,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이 나지 않도록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번, 세안을 못하면 클렌징 티슈로도 닦아내면 될까요? 그러면 세안한 효과와 같나요? 라고 하셨어요. 사실 세안한 효과와 동일하지는 않아요. 알고 계신 것처럼 세안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어떻게든 이제 클렌징 폼을 사용하거나 클렌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비누를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가능하다면 이렇게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최대한 비누랑 클렌징 폼으로 씻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세안을 최대한 좀 쉽게 하려면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약산성 클렌징 폼을 사용하면 요즘에는 거품으로 나오잖아요. 바로 거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피부에 머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끔하게 청소가 되는 편이고, 그래서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클렌징을 하고, 물이 조금만 있어도 이렇게 대야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약산성 클렌징 폼은 물 첨벙첨벙 할 정도만 해서 여기서 가볍게 세안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왜냐하면 이 클렌징 티슈로 얼굴을 닦아도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고, 네, 물티슈로 닦아도 지금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모든 피부에 발생할 수 있는 자극을 없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모낭염 때문에 면도를 못했다고 하셨어요. 3번 질문 볼게요. 모낭염이 아닐 수 있다고 하셨는데, 모낭염 맞죠? 아무리 봐도 모낭염인데요 하셨는데, 자, 지금 사진상으로 봐서는 이게 모낭염인지 여드름인지 접촉성 피부염인지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지만, 일단 눈으로 볼 때는 지금 귀 옆에 나신 거는 여드름 같아요. 여드름으로 보이고, 이제 다만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수염이 나잖아요. 수염이 나는 부위가 이제 수염에 의해서 또 자극을 받으니까 여기서 염증이 생기고 여드름이 생기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균성 모낭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낭염일 수도 있지만, 여드름이나 다른 문제에 의해서 유발되는 그런 염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모낭염이라고 해도 계속 나는 이유는 우리 피부에서 계속 수염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모낭염이 난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수염이 다 나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이 딱 자리 잡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그 이후에는 안 날 수 있겠지만, 계속 지금 수염이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걸 제모한다고 해서 털이 다시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금 염증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수염이 나는 이런 위치에서
염증이 유발되는 거죠. 수염이 나는 위치에서. 피부가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수염이 딱 올라오면서 피부를 자극하는 거죠. 이 수염이. 그래서 여기서 염증이 올라오는 거죠. 이게 따로 세균 감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피부가 우리 피부에 나는 수염 때문에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피지선이 연결돼 있잖아요. 수염이 이렇게 있으면 피지선이 연결돼 있어서 피지가 이렇게 분비돼요. 그리고 수염에 남아 있는 거죠, 피지가. 그리고 이 피지가 산소와 만나면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부를 자극해요. 그래서 여기서 염증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모낭염으로 의심되는 염증이 날 때는 항생제 연고를 발라도 안 되고, 뭐 벤조일 페옥사이드 연고를 발라도 안 되고, 아니면 뭐 아토피에 사용하는 연고를 발라도 안 되고,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12월 6일 오후 11시에 클렌징 티슈로 피부를 닦았는데도 모낭염 2개가 났어요. 지금 이렇게 2개를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줄긴 줄었는데 이건 너무 면도를 바짝 한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한 부분은 한 부분을 여러 번 밀었다는 것인데, 면도기로 한 번 밀고 2번 밀고 3번 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신 거죠. 왜냐하면 지금 거꾸로 밀면 지금 피부가 너무 쉽게 자극을 받으니까 이렇게 정방향으로 면도를 하신 것 같아요. 하셨는데 지금 모낭염이 났다는 것은 피부에 자극이 유발돼서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여러 번 미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한번 쓱 밀고 지나갔는데 거기를 한 번 더 쓱 밀고 지나가면 자극이 중첩되고, 거기 한 번 더 쓱 밀면 자극이 3번 가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극에 의해서도 접촉성 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낭염이 이제 면도에 의해서 쉽게 유발된다고 판단되고 수염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도도 진짜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피부가 있으면 수염이 있죠. 물을 충분히 적시고 최대한 수염이 불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클렌징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클렌징을 해서 이 주변 부위에 있는 노폐물을 완전 깨끗하게 제거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을 때 면도를 하면 되게 부드럽게 절삭이 되거든요. 한 번만 탁 제거를 해도. 그렇게 저는 한 번만 슥 지나가고 말고 슥 지나가고 말고 이런 식으로 면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식의 모낭염이 좀 덜 나거든요. 그런데 모낭염뿐만 아니라 지금 얼굴 전체적으로 조금씩 좁쌀 여드름 같은 것들이 유발되시는 걸 보면 이게 모낭염이 아니고 일반적인 여드름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자극을 가했을 때 피부에 유발될 수 있는 접촉성 피부염도 지금 유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피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면도도 피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내 피부에 맞는 면도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내 피부에 맞는 스킨케어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을 한번 진지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